네, 1학년 22번 글의 요지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요. 보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글로 보기가 출제가 되거든요. 네, 한글 보기는 적당히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는 데 활용하시면 돼요. 뇌 적응력, 나이 들면서 저하돼. 그다음에 어릴 때 식습관, 평생을 좌우해. 개인의 식습관, 유전적인 영향이 커. 다양한 음식 섭취, 뇌의 구조적 발달을 촉진해. 또 식성은 뭔가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이 주로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식습관, 뭐 섭취, 식성 이런 것들. 먹는 것과 뭐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정도만 감 잡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보기에 있는 주석 단어를 살펴보자면 자, neuro는 신경이란 뜻입니다. neurology 이러면 신경학이 되겠고요. plasticity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플라스틱이 보일 건데 플라스틱은 특징이 어떻죠?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운 물질이잖아요. 뭔가 유연하다라는 느낌도 담고 있고 이 가소성이라는 거는 뭔가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경회로를 자주 반복하고 자주 쓰다 보면 발전하게 되는 거.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뭐 뇌과학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요즘에 핫한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nutritious 하게 되면 영양분이 많은 이거는 주석 주기에는 좀 아쉬운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에 속하니까 이건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쭉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 연결어 같은 것들 있죠? 뭐 despite는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는 뒤에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고 또 쭉 보다 보니까 but 이런 거 보이죠? 하지만 그래서 뭐 so 이런 거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but 다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자, it's amazing news. 자, 이거 놀라운 소식이에요. 누구한테? Those eager. 그럼 앞에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쵸?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To break poor diet habits. 뭔가 형편없는 그런 식습관을 깨고자 하는, break하고자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뭔가 앞에 있었나 봐. 여기에 diet habits란 말이 나오죠. 요게 보기에 어떤 단어였어요? 식습관이란 단어였어요. 근데 이런 나쁜, 형편없는 부실한 식습관을 좀 깨고자 하는 사람들한텐 놀라운 소식이래. 그럼 그 뒤를 볼까요? Just as 뭐뭐처럼 아이들처럼. 근데 아이들이 뭐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좋아하도록 배우는 것과 같이 so, too, 역시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can adults readjust their taste. 이게 어떻게 됐어요? 동주 이렇게 도치가 됐죠? 지금 조동사 can이 주어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so 뒤에 이제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문장이 구조가 독특하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역시 누구도 마찬가지야. 어른, 성인도 그들의 taste, 이 입맛을 또 식성을 readjust, 재조정할 수가 있더라. 아이들이 학습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도 그럴 수 있어. 됐죠? 그렇구나. 그럼 조금 더 볼까요? many, 많은 사람인데 switch from processed grain foods, 그런 가공식품으로부터 switch한 사람들이죠. 그럼 from이 나오면 to랑 짝을 지어야겠지. from A to B, 즉 가공식품에서 뭘로 바꾼? whole grain type. 이게 통곡물을 말하는 거죠. 통곡물 스타일로 바꾼 사람들. 그쵸? 예를 들면 여긴 예시구나. 예시는 뭐 건너뛰어도 되고 앞에 주어진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보통 예시는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어요. 읽던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제된 음식에서 통곡물로 이 바꾼 사람들은 그럼 중간에 요거는 뭐예요? 예시잖아요. 뭐 하얀 빵이라던가 흰쌀 요런 어떤 정제 곡물에서 통곡물로 바꾼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뭘 배우게 되죠? Learn to prefer the nutty flavor and chewy textures. 이 견과류 맛과 씹는 어떤 texture, 질감을 더 선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당연히 통곡물이 더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nutty flavor, 그 견과류의 맛. 견과류는 씹어야 맛이지, 그지? chewy, 그리고 뭔가 질기고 거칠거칠하고 하니까 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걸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흰쌀밥은 왜 좋아해요?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뭔가 영양분은 싹 다 날아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 하는 거, 통곡물, 통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repeated exposure, 반복된 노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키다. 이거 본문 아래에서 어디 보지 않았어요? 반복된 노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핵심이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른도 식성을 적응시킬 수 있어. 다시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반복된 노출이 핵심이야. 라고 했으니까, 아, 정답? 5번이구나. 식성은 반복된 경험과 변화 의지를 통해 바꿀 수 있어. 마지막 문장이 주제였네, 요지였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taste라고 하면 되고 반복된 경험이라는 건 repeated exposure, 변화 의지라는 것은 a willingness to change.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고 나머지를 이제 해석해 보자면 despite 뒤에 learned eating behaviors, 학습된 식습관이죠. 요게 또는 뭐 섭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먹는 태도. 근데 그게 어떤 거? That are formed in early childhood. 이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런 어떤 식습관, 그리고 inborn biological differences. 어떤 타고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거에도 불구하고니까 볼 거 없어요. 불구하고, 그럼 그 뒤가 중요한 거죠. 이 맛에 대한 선호도는 can be changed. 바뀔 수 있대. Throughout our lives.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뭐 때문에?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그 신경 가소성이 근데 뭔데? 콤마하고 다시 보완하자면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인. 됐죠? 그래서 neuroplasticity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 그러면 앞에서도 요지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네요. taste preference. 이게 뭐예요? 식습관 또는 뭐 식성, 이게 뭐 입맛 선호도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에 걸쳐서 쭉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neuroplasticity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도 반복된 노출과 의지가 변화의 키야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도 한번 마지막에서도 한번 땅.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 there is far more flexibility. far more,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식습관에는. 자, 뭐보다? 비교급 than. 자, most think.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키는 지금 느낌이 어때요? neuroplasticity, adaptability, flexibility. 다 같은 류의 동류의 단어들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조차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누구에게 있어서? 아주 모험적으로 그렇게 eater,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소식인데요. 이 사람들 누구야? 그들의 메뉴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격 관계사. 그래서 It's a big, tasty world out there. 밖에 아주 크고 맛있는 세계가 있어. 라고. 여기서부터는 별로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멋을 기점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쁜 식습관을 좀 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야. 이러면서 어른이 돼서도 입맛을 다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반복된 노출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학년 요렇게 보고요. 2학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학년 22번 글의 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요. 네, 주석 단어 2개 나와 있고 한글 보기가 있습니다. 한글 보기는 네, 반복되는 키워드 이런 게 뭔지를 좀 힌트 잡아주는 거. 그 정도로 사용을 해주세요. 장거리 여행객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필수. 배차 간격 줄여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또 도시간 이동과 통근의 동선 분리. 역 내부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요 정도만. 그럼 뭔가 역이 나오고 여행객 나오고 배차 교통 이런 거 나오니까 '아 그런 쪽 내용인가 보지?' 이렇게 감만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석 단어 보시면 retrieve랑 concise가 나왔는데 요거를 쪼끔 어렵게 낸다면 굳이 주석을 줘야 될까? 어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입니다. 뭔가 땅을 뺏겼다가 다시 찾는 것도 retrieve고 우리가 호텔에 짐을 맡겼다가 다시 찾는 것도 retrieve라서 이게 그렇게 주석 줄 일이야? 네, 싶긴 합니다. 아무튼 간결한이란 요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해석하면 좋을지 좀 눈으로 훑어볼게요. 물론 처음부터 쭉 갈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 요런 단어들 보이나요? On the other hand. 그러면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는 A와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A를 쭉 설명하고 on the other hand 한편, 다른 한편 그러니까 B라는 걸 소개하는 거거든요. 대비되는 두 개의 개념이 나오는 그런 표지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 보통 뭐처럼 뒤에 나오는 개념을 중심적으로 봐도 의미 파악하는 데 별 무리가 없더라. 시간을 아껴갈 수 있는 표지어이긴 해요. 여기 보면 앞에 commuters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죠? commute, 통근하다. commuters, 통근자. 그러면 요 앞에 대비되는 어떤 단어가 소개됐겠지? A에 해당하는 뭔가가 나왔겠지? 그게 뭐냐면 the passenger. 조금 더 앞에 보자면 the usual intercity traveler. 이 도시간의 여행자. 아, 이 두 가지 개념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걸 사이에 두고 on the other hand라고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럼 뒤에 걸 잘 해석하면 앞에 있는 속성은 정반대로 보면 되니까 on the other hand 이유를 먼저 볼게요. 이 통근자들은 are familiar with 익숙하죠. 뭐에 익숙해요? route 경로에 익숙해요. through the station 이 역을 통과하는 경로에 되게 익숙해요. 몇 번 출구로 나가려면 몇 번 플랫폼에서 타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그쵸? 머릿속에 있다니까. 그리고 또 동사가 나오니까 계속 병렬이 되는 거예요. little or no luggage. 짐이 적거나 없거나. 그리고 또 동사 마지막에 and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를 쭉 나열할 때는 A, B, and C 똑같습니다. 동사든 명사든 다 똑같아요. usually in a hurry. 그리고 보통은 되게 서두르죠. 그러면 앞에 있는 passenger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루트에 익숙하지 않을 거고 짐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을 거고 그리고 보통은 서두를 수가 없겠죠.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둘러?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지는 내가 안 가본 동네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짐도 많고 길도 모르는데.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커뮤터들을 말합니다. 이 통근자들은요. direct access를 원하죠. 직접적인 접근을 원하는 거예요. to or from이니까 글로 가던 그쪽에서 나오던 그러니까 local street와 transport 그 지역의 도로나 그리고 교통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접근을 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디에서 내렸는데 도보 30분 거리 이런 미추어 버리잖아. 또 갈아타야 되잖아. 환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direct access를 원한다는 거고 이러한 두 개의 타입의 traffic은 이라고 했어요. These two types of traffic. 이게 말하는 게 뭐다? two types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했던 일반적인 passenger와 통근하는 커뮤터를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됐죠? should be 어떻게 돼야 돼요? kept separate.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왜 때문에? 충돌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딱 봐도 얘가 하고자 하는 중심, 요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둘의 속성이 너무 다르니 얘네들 좀 분리시켜야 돼. 더 봐야 되나? In some large stations. such as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시네? 그리고 그 밑에 in smaller stations라고 했으니까 대도시랑 소도시랑 비교하는가 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separate stations are in use. 분리된 역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분리해야 된다. 분리된 역이 사용된다. 분리. 분리불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명확하게 두 동선을 좀 분리시켜야 돼.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것과 관련된 보기가 뭐가 있지? 봤더니 동선을 분리 이런 말이 보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간 이동이라는 말은 어디 나와요? 도시간 이동? intercity traveler. 이 도시간 이동. 그 다음에 통근이라는 것은 커뮤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intercity traveler가 결국 passenger고 커뮤터가 바쁘게 다니는 일반인들인 거니까 이 두 동선을 분리해서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confusion과 conflict를 막아야 된다. 그런 내용 정답 4번.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겠다. 그럼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해보자. 위로 올라가셔서 보통의 그죠? 그러니까 도시간 여행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아까 누구랑 대비돼요? 뒤에 나오는 커뮤터랑 대비가 되죠. 스테이션 에어웨이를 통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패신저는요, may not be familiar. 왜냐면 not familiar 하기 때문이죠. with the routine, 경로에 익숙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 콤마 또 병렬 하나보다 have baggage to handle and check or retrieve. 즉 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handle, 다루고 check, 맡기고 retrieve, 되찾아야 할 그런 짐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는 가지고 다녀요. 호텔 가면 맡겨요. retrieve 필요하면 찾아요. 이런 짐도 갖고 있고요. 또 콤마하고 또 병렬이에요. have a long wait. 오래 기다려야 되죠. for connections. 연결이 된 거니까 환승. 환승 또는 이 지연된 열차를 또 오래 기다려야 되죠. 자, and 마지막입니다. may require information. 또 정보나 음식이나 the comfortable place to sit. 앉아야 될 어떤 편안한 장소 이런 걸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쭉쭉쭉 병렬되고 있어요. 콤마, 마지막에 a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 커뮤터와 굉장히 대비되는 속성을 갖고 있었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몇몇 큰 역에서 이를테면 자, 이건 볼 필요 없겠죠. 뉴욕에 있는 어떤 큰 역, 커뮤터와 통근자와 intercity trains, 이 도시 간의 트레인은 열차는 arrive하고 depart하고 그쵸? 도착하고 떠나요. 어디에서? different levels, 다른 층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서울에 있는 서울역 가보셨나요? 서울역에 몇 개의 노선, 어느 정도의 많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세본 적 있나? 서울 사는 친구들도 잘 모를걸? 기본적으로 서울역 하면 4호선 있죠? 1호선도 있습니다. 또 경의중앙선이라는 것도 지나가고요. 또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공항철도도 지나가고요. 하나 더 있어. 그 경기 외곽에서 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GTX라는 노선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노선이 서울역 하나를 공유를 해요. 그럼 5개의 플랫폼이 필요한 건데 이게 또 양방향으로 필요하잖아. 상행, 하행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개 정도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 서울역 땅덩어리에다가 옆으로 쫙 펼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층층이. 최소 5개의 층은 필요한 거예요. 5개의 노선이 지나가려면. 그래서 GTX가 제일 마지막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개통이 돼서 얘를 타려면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층에다가 이걸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separate platforms, 분리된 플랫폼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traffic은 이 교통은 routed, 유도돼야 돼요. 왜, 뭐 때문에? so that, 뒤에 목적이 되겠네. 이 두 개의 라인의 이 이동이 do not cross,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만나면 안 돼.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instance 경우에 separate stations are in use. 분리된 역이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른 층을 사용할 수 없다면 플랫폼이라도 좀 분리를 해야 되고, 그죠? So clear and concise direction and routing signs and other means of channelization까지가 주어고요. are desirable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런 것들이 바람직해라고 했으니까 대충 보고 구조만 파악하면 되겠죠. 명확하고 간소한 방향, 그 다음에 루팅 사인이니까 경로에 대한 표시, 그리고 채널라이제이션의 수단. 채널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막 뭐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를 통해서 막 들어와서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자, 이쪽으로 가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유도하는 거를 갖다 채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뭉태기로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채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됐죠? 자, 2학년 여기까지 보시고 3학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22번 글의 요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보기를 봤더니 한글로 되어 있어요. 자, 한글에서는 키워드만 추출하면 돼요. 얘를 다 정확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문문의 형태로 요청을 할 때 의미 전달 약해져.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뭐 진심으로 공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좀 우리말도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음.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더 신뢰를 얻어. 적어도 주어 동사 정도는. 정확한 의도 전달에는 간결한 질문이 효과적이야. 질문이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좋은 답이야. 그럼 여기서 쭉 반복되는 게 보일 거예요. 어떤 거? 요청, 그 다음에 요구, 그죠? 그 다음에 또 답변, 또 질문, 또 답변, 이런 말들. 요구와 답변에 관한 게 뭐 주로 반복되는 키워드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주석 단어를 보게 되면 요거는 Grammar in Use 같은 영어로 된 영문법 책을 본 친구가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주석 단어로 가져가세요. Interrogative 하게 되면 의문문, interrogatively 하면 의문문의 형태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를 찾을 때 그때 이제 문장의 앞머리를 주로 봐요. 뭐 이렇게 but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쭉 내려가서 계속 따옴표가 있는 걸로 봐서 의문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nonetheless라는 표현도 있고 또 indeed라는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실제로.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딱 쐐기를 박아.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서 풀어야겠어. 이게 어디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 표시한 후보군들 중에서. 후반부에 가서 실제로 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서 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쌤은 요 마지막 뒷부분을 좀 볼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제 독해 시험을 볼 때. 그래서 here, take mine. 여기 내 거 가져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뭐가 돼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자, 뭐에 대한 답변?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 있어. 생각해봐.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여기 내 거 가져가. 괜찮겠죠? 보통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거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If what is needed is to leave the house quickly. 만약 뭐라면, 필요로 하는 것이 is 집을 떠나는 거라면, 빨리 떠나는 거라면, 필요한 것이 집을 빨리 나서는 것이라면 내 열쇠 어딨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은 여기 내 거 가져가.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좋은 답변이라는 것은 뭘 필요로 하지 않아? doesn't need to. 그러니까 offer an answer. 이 답을 제공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o the ques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where are my kids? 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아. 뭐 하기만 한다면 as long as it resolves the problem. 문제를
resolve, 해결하기만 한다면 of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뭐 할 수 없는? 집을 떠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이 answer, 그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어. 대답이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요게 주제문인데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5번 보이죠? 질문이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좋은 응답이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좋은 답이 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문형으로 던지는 말들. 자, 그게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Where is my key? 라고 했을 때 It's on the table. It's in the closet.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열쇠 어딨어? 나 좀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럼 내 거 가져가. 필요하면 내 거 가져가. 이게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맥락이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한번 더 읽어보면서 전반적 내용 다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종종 문제를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의문문의 형태로요. 자,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즉, 여러분에게 내 열쇠를 찾아줘 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내 열쇠 어딨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내 열쇠 찾아. 이게 아니라 내 열쇠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Where's my keys?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이 어떤 문제예요? question clothing. 이 질문의 탈을 쓰고 있는, 질문의 옷을 입고 있는, 질문의 옷에 숨겨져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question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런 옷을 껍데기를 입고 있는 problem,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To see this,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고려해보래요. 몇몇 가능한 응답을요. 그래 보자. Not on the surface of the sun.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자, where are my keys? Number one, not on the surface of the sun. 말 되죠? 내 열쇠 어디 있어? 1번, 태양 표면에는 없어. 답 되잖아요. 그죠? 이 대답은 truthfully하게 gives the location of my keys. 내 열쇠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긴 해요. 진짜로. 또 as does. 뭐가 뭐 한 것처럼? 그래서 as does의 does는 대동사가 되겠죠? gives란 동사를 받아주겠죠? 뒤에 있는 말이 그러한 것처럼. 뒤에 있는 말이 gives the location.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Wherever your keys are.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딘가는 있겠지. 뭐 태양 표면에는 아니겠지. 둘 다 답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se are bad answers. 그렇지.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대답이야. 나쁜 대답이야.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둘이 이제 그때부터 절교. 그죠? 자, 그리고 they're bad precisely. 이건 확실하게 precisely하게 나쁜 대답이야. 별로야. 자, 왜 때문에 they do not help me achieve the goal. they는 여기서 이 answers를 말하겠죠. 그 응답이 실제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열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속에 있는 문제 말하는 거예요. 문제. 그죠? 그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달성하는 걸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here라고 하는 그 의문사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의문문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help 뒤에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 쓰였는데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그 목표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픈 하이픈. 집을 나서는 거죠? 뭐 하면서? 이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집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to which라고 하는 요 관계사 이 문장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 keylessness가 뭐예요? 열쇠가 less니까 없는 건데 this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죠. 그러니까 열쇠 없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쇠 없음. 자, 이것이 constitute an obstacle. 장애가 되는 거죠.
이 열쇠 없음이 장애가 되는 뭐야? 그럼 이 to는 어디 연결되는 거야? 음. 그 집이 되겠죠. 선행사는 여기서 집이에요, 집. to which의 선행사는. 그러니까 잠긴 문을 열고 그 열쇠가 없는 상태가 장애가 되는 그 집을 나서고자 하는 그 목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1도 못 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건 진짜 어딨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열쇠 없어서 못 나가."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볼게요. Consider the reply. 자, 응답, 대답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네 방에 있어.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토익 시험적으로, 또 듣기 평가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This is a good reply. 괜찮은 답이에요. 뭐 하면? You have a small and tidy room 하다면. 작은 방을 갖고 있다면. 하지만, 뭐 하다면? 방이 좀 겁나 크고 복잡하다면, 그러면 You might need the location more clearly specified. 이 위치가 필요한 거죠? 더 명확하게 구체화된 그 위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방도 큰데 짐도 막 어수선하고 근데 그 방 어딘가에 열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whether or not it is a good reply is 자, 그게 좋은 응답인지 아닌지는 is a function, 기능이라는 겁니다. 뭐의 기능? whether or not it solves the problem.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능입니다. 요 문장, 요것도 요지 인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 내 거 가져가 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열쇠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이 집을 빨리 나서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때는 열쇠가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걸 주는 게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빠잉.